일단은 가를 다 읽었으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가와 나로 분리형 지문들이 나오는 추세예요. 최근에는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모의고사에 우리 힘든 점이 뭐니?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러면은 시간 부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가나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로 가서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건드려 볼까? 몇 번은 풀리는 느낌이야? 29번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풀지 말고 이따 풀 거고. 28번 문제는 어때?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이지만 제외할 수 있어요. 그래 몇 개는 제외할 수 있지 않니? 누굴 기준으로? 가만 가지고도 우린 설명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밑에 선택지 보니까 내용일치 문제 아니죠. 이거는 전개 방식 문제죠.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 방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키워드만 빨리 한번 체크해 볼까? 전개 방식의 키워드.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 사례를 들어 소개. 그쵸? 또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 절충 방언 모색. 언어에 대한 관점이 통합되는 역사적 과정.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나열, 공통적 특성 도출. 다양한 이론 소개,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라는 거. 근데 이건 답이 벌써 나왔네. 읽고 나니까. 그리고 29번 문제는 랑과 파룰은 딱 요 소시르만 얘기했던 건 얘기니까 거기서 풀 수 있을 거고요. 뒤로 넘어가면요. 30번 문제는 혹시 어디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가와 나, 소시르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은 가, 나니까 가와 나는 요 가지문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까지 판별이 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찍더라도 5개 중에 찍는 거랑 답을 좁혀놓고 찍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확률이. 그치? 그렇게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 요 어휘 문제는 또 바로 건드려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빼고는 절반은 건져낼 수 있어요. 한 지문을 읽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전략을 갖고 가야 돼. 아유 그냥 읽자 풀자 이렇게 보지 마. 그리고 여기서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내신에서도 적용이 되지.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내신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안 나오는 경우는 되게 많아. 그런 경우는 많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이고 저 뭐 내신도 안 들어간대요 왜 그래요 관계없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배경지식 얘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가지문은. 자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이 사람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사람이 이 소씨는 소모 씨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라고 하는 소시르의 생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자 우리가 생각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이 측면 이런 글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뭐와 관련된 거니까? 철학 지문이니까 철학 지문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어렵다고. 생각이 섞여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지문에서 문단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뭔가 계속 밝혀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시르의 언어학은 누구와 대비된다고요? 전통적이죠. 전통적 견해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적어도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이 되겠죠. 그럼 밑에 다음 줄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건 앞줄에서 누구랑 대응시키면 돼? 전통적이죠. 네, 전통적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쭉 파란색으로 줄쳐볼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찾아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또. 그냥 읽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럼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대요? 언어가 대상을 지칭. 현실 대상을 지칭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도식화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도식화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보기 위한 거니까. 했니? 도식화? 자 반면 반대라는 거죠. 반면 끊어주시고 누구의 생각? 소시르의 생각. 그럼 쭉 줄쳐서 요렇게
그럼 이 중에서도 소시리의 생각은 어디가 핵심이니? 앞부분과 뒷부분을 잠깐 나눌게요. 설명하며까지 앞부분이 소시리의 생각을 집약시켜 놓은 것과 아니면 뒷부분을 집약시켜 놓은 걸까?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은 뭐예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만 얘기한 거지. 그러면 누구를 부정한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 거죠. 그럼 여기서 묘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랑 또 대응이 돼요? 앞에서? 지침. 네, 지칭한다. 그 지칭하는 거 아니야, 묘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대응시켜서, 그럼 소시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 또 도식화 그리면 되겠죠. 그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을 인식한대요.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을 인식한대요. 누가? 사람이.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언어 체계에 맞춰서 이것을 인식하는데 어떤 현실 대상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읽고 나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철학이잖아, 생각이잖아. 생각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면, 혹은 감각적으로 드러내주면 우리가 인식하기가 편해요. 문학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어떤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또는 혹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표현들 문학에서 기억나지? 황진이 시조 기억나지? 동시달 기나긴 밤을 어떻게 했대? 잘라내요. 그러니까 확 느낌이 살잖아. 근데 생각, 이런 철학 부분은요,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라는 거는 추상적이잖아요. 혹은 관념적이잖아요. 그쵸? 이런 대상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설명 자체도 다소 추상적이기도 해요. 추상적인 걸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거 되게 어려워.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 어려운 거 인정. 근데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만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만 생각하면 풀려요. 자, 다음 문단 갑시다. 소시리에 따르면 이제 소시리 얘기를 집중을 해주겠죠. 언어는 기호체계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소시리 생각 아니야. 뭐 한대요? 자의적인 체계래요. 소시리는 언어를 기호체계이고 자의적인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배경 지식, 언어의 자의성.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배웠니? 언어의 자의성? 원래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게 되어 있는데, 언어의 자의성. 근데 중학교에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뭐 자유학기제라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사회성. 사회성 다 기억나나 봐. 그리고 학교마다 배우기도 하고 안 배우기도 해요. 단원내 그냥 단원을 건너뛰기도 해요. 그럼 자의성이라는 건, 자의적이다라는 의미는 뭐야? 자기의 의지대로, 그쵸?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겠죠? 임의대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알았어. 그런데 자의성을 설명하려면 뭐가 자의성이야?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까? 먼저 기호란 무엇이래요? 표지를 이루는데, 그 표지는 무엇과 무엇으로? 기표와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죠. 구성하고 있는 관계. 기호는 표지인데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기표, 기의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죠. 기표는 무엇이래요? 소리. 어떤 특징?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이지만, 기의는요, 말에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 기의는 의미래. 예컨대라는 글은 어떤 단어? 예컨대. 예를 들어서 또 맞춰봐야 되겠죠. 대응시켜 볼게요. 언어의 소리를 지칭하는 사안, 여기까지는 누구랑 대응? 기표.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은 기의 라고 대응시켜서, 여기가 기이구나. 기표와 기이. 그럼 내가 구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요 글자 자체는 기표인데, 우리 저쪽 하늘에 그 하얗게 뭉게 요걸 내가 지칭한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기의가 되겠죠. 소시르에 따르면 끊어서 기표와 기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쵸? 자의성의 반대말이 필연성이죠. 자의성의 반대말은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며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약속이다. 자, 사회적 약속 밑줄 치고 여기에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 그래서 밑에 부분은 똑같은 얘기하죠. 이렇게 산, 마운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우리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뇌산자. 우리는 고유어는 근데 뇌예요, 사실. 뇌라는 게 우리 본래 말이에요, 고유어. 근데 얘를 영어권에서는 mountain,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필연성이 있다면 이렇게 생긴 애를 저렇게 초록게 올록볼록한 애를 우리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마운틴이나 아니면 산 혹은 왜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에서 얘기를 하건. 근데 다 같아 달라? 다르잖아. 이거를 자의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언어권마다 다르다. 근데 단 이제 한번 정해놨죠. 자, 우리는 근데 이거 뇌라고 부르기로 했어. 아니야, 이건 우린 산이라고 하기로 했어. 이거는 마운틴이라고 하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약속을 생긴 거죠. 그쵸? 이 약속을 사회성이라고 한 거예요. 약속은 이 안에서의 사회성. 이 산이라고 쓰는 중국어 안에서의 사회성.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어권에서의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의성과 사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같이 구분해 주시고. 자, 더불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표지가 들어가면, 응? 더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그러니까 추가되는 느낌. 그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어서 정리하고 넘어봅시다. 항상 문단 넘어가기 전에. 기표와 기의, 그쵸? 그 둘의 관계. 무슨 특성이 있어? 자의성, 그리고 사회성.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치, 이 얘기한 거죠. 인식한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뭐에 맞춰서? 언어 체계에 맞춰서. 그래서 뭐와 뭐의 개념? 랑그와 파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기 문제 봤던 것 같은데, 랑그와 파롤 29번 문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겠네요. 자, 이런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 랑그란 추상적 체계이고 파롤이란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발화라는 단어는 불을 일으킨다는 얘기일까? 발화? 불장난한다는 얘기야? 아니죠. 말을 출발시키는 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언어가 나오는 걸 발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랑글은 추상적 체계, 파롤은 구체적인 소리. 이것도 그러면 앞이랑 좀 대응되지 않니? 앞에 기표, 기랑 대응 안 돼? 기표랑 대응되는 건 뭐야? 기표랑 대응되는 거. 파롤이 대응되지 않아? 또 기의랑 대응되는 거는 랑그랑 좀 대응되지 않아? 그쵸? 어떤 내용이니까. 대응을 시켜보니까 앞에서는 문장 순서가 노란색,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인데 여기서는 보라색, 노란색으로 뭔가 순서도 또 바뀌지. 이런 순서 바꾸는 거는 모의고사 패턴에서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읽으라는 거를 좀 의도적으로 하려고. 끊고,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한다. 특징 정리할 수 있겠네. 누가 누구한테 지배받아? 옆에다 도식화하자. 누가 누구한테? 파롤은 랑그의 관계 어때요? 랑그에 의해 랑그가 파롤을 지배 제약한다. 그럼 누가 우선이란 얘기니? 랑그가 더 큰, 뭔가 더 힘이 센 느낌이죠. 관계성 따져주는 거잖아. 특징 정리는. 예를 들어 봅시다. 또 예시가 나오네요. 한국어에서는 빨간색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울긋불긋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울긋불긋은 뭐가 되는 걸까? 앞에서 랑그일까? 파롤일까? 혹은 제약되는 건가? 무슨 관계지 이거는? 이게 왜 앞에서의 랑과 파롤이 지금 랑그가 파롤을 제약하고 있다 혹은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 하지만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더 봅시다. 영어에서는 어떻대요? 중국어만큼 빨간 계통을 그러지 않다. 그래서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 빨간 계통의 색 누구?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울긋불긋하다라는 이 랑그가 우리나라의 랑그인 거죠.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레드. some red 이런 거야? 혹은 little red 이러나? 뭐 다른 표현들이 있니? 없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갛다라는 게 그냥 레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갛다라는 게 아니라 야 시뻘게, 새빨개, 울긋불긋해 이렇게 다양한 랑그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알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대표적인 게임에서 블리자드라는 단어 알아요? 블리자드의 혹시 뜻 아는 사람? 눈보라. 눈보라. 우리는 눈보라라고 해석을 하지. 그치? 근데 우리가 눈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누가 쓰는 단어냐면 에스키모들이 쓰는 단어예요. 블리자드라는 단어는. 거기는 연중 무휴 눈이 내리지. 그쵸? 에스키모들이 사는 북극 지방은 그러다 보니까 눈을 상당히 아주 세분화시켜요. 무슨 눈, 무슨 눈, 무슨 눈, 무슨 눈. 사회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눈에 대한 랑그가 더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겠죠. 그래서 블리자드라는 단어 우리는 뭐 폭풍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뭐 눈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뭐 블리자드인데 무슨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비슷한 개념이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혹은 또 우리나라에서 쌀과 관련된 거 되게 많은 표현이 있잖니. 쌀도 있고 뭐 밥도 있고 또 뭐가 있니? 뭐 식사라는 표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런 밥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많듯이 영어권엔 그거보다 좀 적잖아. 그런 것들이 다 랑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지배를 당해서 거기에 맞춰서 언어들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추어 바라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시르는 그렇게 생각한데 아닌데요. 아니야. 진정한 건 누가 중심으로 하고 랑그가 발화자가 아니라 랑그가 중심이야 라고 하면서 자,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소시르의 언어학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며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라는 생각. 자, 요거에 대한 어떤 평가, 뭐 가치라고도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럼 29번은 바로 풀 것 같은데 랑과 파로는 둘과는 어떤 관계니? 누가 누구를 지배했어? 랑그에 의해서 파롤이 지배. 그쵸. 랑그에게 있어서 파롤이 지배되는 관계죠. 혹은 제약되는 관계죠. 요 특징을 찾았다면 바로 선택지가 풀릴 거예요. 몇 번? 4번. 그렇죠. 4번이죠.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자, 이렇게 읽어주고 특징 정리한 다음에 찾아주는 패턴. 이거 안 어렵잖아. 그치? 네. 28번도 한번 건드려 볼까? 네. 28번은 가에서 나타나는 서술 특징 뭐가 있을까? 전개 방식은 항상 이 키워드에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의 내용.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 누구의 이론? 소시르의 이론. 사례 들어서 소개했니? 예시 들었니? 네. 산호. 맞네. 나도 맞는지 아닌지는 또 봐야 되겠죠. 2번.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 가에서 나와서 상반된 주장 네. 나왔지? 왜? 전통적인 언어학과 소시르의 언어학 나왔어요. 이거는 맞아. 근데 뒤에 절충방안은 아니야. 절충하진 않았잖아. 서로 타협하진 않았잖아. 소시르가 아니야. 너희들 잘못 생각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뒤에는 X 지워줘야 돼.
3번은요. 관점들이 통합돼. 이것도 얘기 틀렸네. 자, 역사적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 밑줄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통시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통시적.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의 오늘 수업 시간을 통시적으로 바라볼까? 오늘 저랑 수업하고 난 다음에는 뒤에 모의고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승훈 선생님이 들어오겠지. 이게 통시적. 공시적으로 우리는 바라봅시다 한번. 공시적은 이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잠깐 지금 이 시간에 공시적으로 저쪽 반은 뭐 하고 있어요? 문제 풀고 있지. 그게 공시적이에요. 알았죠? 통시와 공시. 공시는 같은 시간 안에예요. 같은 시간 안에 공통된 시간 속에서. 통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의미 차이 달라요. 4번 언어에 대한 이론들은 얘기 나왔고 시대순으로 얘기한 것 같나?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될 것 같은데 왜 전통적인 사람 그리고 소시로 이거는 시대순은 맞지. 근데 무슨 시대다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물음표. 그리고 나열에서 공통적인 특성 도출 LI 아니잖아 이건. 비판했잖아. 서로 완전히 상반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해줘 얘들아. 넓게 봐서. 밑에 5번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 소개.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이거 맞는 것 같지 않니? 이것도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근데 누구의 한계점 안 나왔냐 이거 생각해보니까 소시르의 한계점 얘기했니? 한계점이란 건 소시르의 이 언어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 없었지. 맞아. 이 한계는 항상 부정적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못했다. 그러나 좀 아쉬웠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또 다시 비판받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지워지면 답은 1번이겠네. 그러면 나중에도 2번 나 읽고 나서 이것이 맞는지를 꼭 읽어줘야 되겠죠. 자, 벌써 이렇게 풀렸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가나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 사례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부터 해볼까? 오징어와 문어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오징어와 문어는 같니 다르니? 달라요. 응? 다르지. 오징어와 문어는 당연히 다르지. 근데 쭈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대요. 그래? 영어에 없어? 물론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하는 소리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랑그가 없는 거예요. 파롤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파롤이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이유는 랑그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 없으니까? 랑그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랑그가 그런 거예요. 랑그가 없으면 여러분들 인식을 못해요. 근데 랑그대로 인식을 해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무지개라고 하면은 몇 색깔이야? 빨주노초 파란보야? 야, 진짜 그러니? 무지개가? 잘 생각해봐. 무지개를 생각해봐. 어디와 어디는 딱 빨주의 경계가 딱 보여? 아니지. 되게 우리는 빛이 다양한데 그거를 어떤 랑그를 적용한 거야? 빨주, 노초, 파란, 보라고 하는 랑그를 적용해서 읽어줄 뿐이죠. 그런 거예요. 신기하지 않니? 아니야? 무지개 보면은 그 빨주, 노초, 파란, 보의 색깔은 다 들어갔지만 진짜 어디와 어디는 빨주의 경계를 어디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아. 자, 그러면 소시르의 입장에서 영어권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어떻게 인식해? 비슷하게 인식하겠네. 답은 그러면 3, 4, 5 중에 하나겠네?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그치, 3번과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 없으면 둘 중에 3, 4번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 근데 금방 풀릴 거예요. 요 비트겐슈타인도 어렵진 않으니까. 자, 요 정도까지 하시면은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었던 것 같고. 요거는 요 다음 문제는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비트겐슈타인, 이름 되게 어렵다. 비트겐슈타인. 그냥 요 누구 씨는 하면 돼. 우리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쵸? 이
요 비트겐슈타인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치환해. 이 A씨는 치환해. 그냥 어려우면 이름 어려우면 A씨는 해도 괜찮아. 알았지?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대요. 언어는 삶의 맥락에 따라 존재한대요. 이게 핵심이네. 맥락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사용이론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거래요. 언어 배우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나다라 배우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사용하고 반응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특징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사용하고 반응하는 것, 맥락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주고 있으면 아까 28번 문제 1번 선택지가 확실하죠.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다. 누구의 이론? 여기서는 의미사용 이론에 대한 이 28번 문제 한 번만 바로 확인하고 안 볼게. 특정한 이론 누구? 나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사례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1번은 정확하네. 오케이. 자,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빨간색을 골라 사용하는 거래요. 골라서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고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 이거 지금 대응되는 거죠. 또 빨간 사과를 그려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대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언어를 배운다는 거구나. 자,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또 게임 얘기 나오니까 또 신나지. 그냥 게임이란 단어만 봐도. 예컨대 뭐래요? 땅 따먹기와 같은. 그럼 땅 따먹기야? 아니야. 거기 비유한 거니까 비슷한 어떤 유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게임의 규칙은 그 형식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게임은 어때요? 그 순간의 규칙이 좀 순간순간 바뀌어도 되지 않니? 어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깍두기라는 표현 알아? 깍두기? 깍두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너희 팀에 깍두기 줄게. 그러면서. 또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 있니? 다 봤어? 거기서도 뭐 게임 규칙은 뭐 그때그때마다 또 이번 게임은 막 규칙을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절대 분별의 법칙이 아니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 게임에 빗대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언어가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줄 뿐이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절대성을 갖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엉켜있으면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서도 설명한다. 모호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좀 안 좋은 느낌 아니니? 그냥 보면? 모호성? 모호하다라는 거는 어떻다는 거야? 애매모호하다, 좀 분명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희미하다라는 거잖아. 근데 밑에 크다,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의미가 다르다, 언어가 모호하다라는 요 의미로 대응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 모호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도 없으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겠죠. 크다, 작다라고도 얘기를 못해요. 정확하게 몇 센치야? 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지. 크다, 작다라는 단어가 없다, 못 쓴다면. 혹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말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뭐래? 오히려 좋아 라고 얘기를 했네. 오히려 좋아 이런 거에. 자,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형성하는 일은 남으로부터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이 개념을 형성한 것인데, 하지만 이 비트겐슈타인 얘기는 적용된 사례들의 공통요소가 있어야 되는 강박관념 버려야 돼. 이건 공통요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는 다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현실 세계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거 공통점인지 아니? 누구와의 공통점? 소시르와의 공통점 아니야?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라고? 그치. 소시르의 공통점. 소시르에선 재현이란 말보다 뭐라고 했어? 묘사라고 단어가 나왔었잖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요 문제만 한번 해볼까? 30번 문제 맞아?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오징어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는 없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엇에 따라서 삶의 양식에 따라서. 그쵸, 양식에 따라서. 답은 3번. 금방 풀리죠? 자,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제가 답은 불러드릴게요. 답을 여기 밑에다 조그맣게 써놔. 31번은 4번이고요 32번은 4번 33번은 4번. 다 4번이네. 4번으로 써주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